지금까지 자신이나 주변 분들이 마약을 실제 접하지 않았고 호기심도 생기지 않는다면 이 영상을 끄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약을 모르거나 접하지 않는 것이 최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마약을 접하였거나 마약으로 인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인 분, 마약에 대해 호기심이 생기는 분이라면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성의 안희준 변호사입니다. 대검에서는 매달 마약 관련 통계 자료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마약 사범은 2022년 18,395명으로 1989년 이래 최대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10월까지 마약 사범이 22,393명으로 이미 2022년 수준을 훨씬 넘어섰고 2022년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약 50%나 증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2023년 5월에 대검찰청에 다시 마약 조직 범죄부를 두어 5년 만에 마약 수사 컨트롤 타워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는 마약류에 관한 검찰 사건 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그 마약류를 밀수 매매한 공급 사범은 초범이더라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공급한 사범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했습니다. 또 초범인 단순 투약 소지도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도록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마약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관할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되는데 마약의 종류와 행위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마약류는 크게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로 구별됩니다. 마약이 형이 제일 세고 향정신성 의약품은 성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고 대마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먼저 마약에는 양규, 코카인, 헤로인 등이 있습니다. 미국 18세에서 49세까지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시나요? 총기 사고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 미국 필라델피아나 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거리에서 사람들이 좀비처럼 다니는 영상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는 펜타닐 과다 복용이 사망 원인 1위라고 합니다. 이 펜타닐도 마약에 포함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패치 관련 마약 사범이 확산되고 있어 큰 문제입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에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마약류 관리법 제2조 3호 감옥부터 마목으로 구별되고 있으며 감옥에 가까울수록 성분이 독해서 처벌도 강하게 됩니다. LSD는 감옥, 필로폰은 남옥, 졸피딘, 프로폴은 라목에 해당됩니다. 끝으로 대마에는 대마, 액상담배 형태의 대마카틴, CBD, 해시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 대마와 구별되는 것이 합성 대마인데 그 합성 대마에는 요즘 JWH018 성분이 포함된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대마가 아니라 향전신성 의약품 감옥으로 분류되어 형량이 아주 높아집니다. 마약이 압수되면 성분을 바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국가수의 성분 분석을 의뢰하게 되는데 JWH018 성분이 포함되면 단순 사용도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이 됩니다. 마약류와 관련된 처벌되는 행위는 사용, 소지, 매매, 제조, 수출입이 있는데 뒤로 갈수록 형량이 높아지게 되어 마약류 수출입의 형량이 제일 높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마약과 관련된 행위를 한 사람은 징역 10년 이상, 무기 사형까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약을 투약하여 수사를 받던 분이 있었습니다. 마약 수사를 하다 보면 당연히 그 마약이 어디서 나왔는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분은 유리한 참작 사유라고 생각해서 외국에서 지인이 준 것을 받아 가지고 있다가 모르고 국내에 들어올 때 수화물에 넣고 들어왔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마약 복용뿐만 아니라 형이 훨씬 센 수입으로도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또 해외 직구 형식으로 마약을 주문하다가 발각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수사기관에서 마약 주문 내역을 알게 되면 택배원으로 위장해서 주문자를 체포하게 되는데 수입에 해당되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엄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을 복용하더라도 마약인지 모르고 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사기관에서 쉽게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작년 대치동 항공가에서 필로폰이 섞인 마약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서 무료로 나눠주고 마시게 한 후에 협박을 시도한 사건 기억나시나요? 당시 19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그 음료를 먹었지만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마약 음료라는 것을 모르고 마셨고 수사기관도 이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마약 음료를 실제 배포한 주범은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단순히 배포인데도 15년이면 좀 센 거 아닌가요? 형량이 높아 보이기도 하지만 외국에 비해 센 편이 아닙니다. 최근에 베트남과 중국에서 마약을 유통한 한국인들에게 각각 사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네, 처벌됩니다. 태국이나 미국 일부 주에서 대마는 합법입니다. 하지만 형법 3조에 규정된 속인지위가 적용돼서 마약류 관리법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합법인 나라에서 대마를 하더라도 처벌받게 됩니다. 즉 태국 식당에서 대마를 합법적으로 판매해서 접했다고 하더라도 한국인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네, 처벌됩니다. 형법 2조에 규정된 속주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즉, 대마가 합법인 태국에서 온 외국인이 대마를 한국에서 유통한다면 처벌받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마약범죄 실태와 처벌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약범죄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처벌 기준이 날로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로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약사법은 재범률이 무척 높기 때문입니다. 단약의 의지가 있는 분들은 백송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인 문제 해결과 함께 재활의 해결책까지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백송의 안희준 변호사였습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